드림스탁 나우 시간으로 함께 넘어오셨습니다. 오늘 일주일의 시작을 함께 해주실 분은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저번 주 나오시면서 네. CPI가 나왔으니까 다음에 PPI도 확인을 해봐야지 안다. 뚜껑을 직접적으로 네. 열어봐야지 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PPI 결과를 확인한 미국장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우선 좀 우려했던 부분들이 좀 현실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1월 CPI가 시장 예상 전망치를 좀 상회했는데 우리가 12월 달에 선행 지표인 PPI가 예상치를 좀 더 하회했기 때문에 1월 달 CPI에 대한 어떤 지표 기대감들이 좀 굉장히 컸던 것들이 사실이었고 이후에 PPI 지수가 CPI가 너무 예상보다 좀 더 높아지다 보니까 혹시 1월 PPI도 또 예상치를 좀 더 상회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일단 16일에 발표됐던 이 지표는 일단 시장의 전망치를 좀 더 상회를 했고요. 이게 근원 PPI도 역시 1년 중에 가장 최고치를 좀 기록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어떤 부분을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3대 지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폭의 하락세는 좀 아니었다는 점은 좀 안도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니었나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월 CPI와 1월 PPI 지수에 대한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점, 이 부분이 미국 연준 인사들이 과연 상반기에 금리 인하에 대한 관련된 일정들을 조기에 수립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감이 좀 들었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증시 하락 마감했고요. 장전 발표된 PPI가 예상을 상회하게 되면서 물가 진정의 최종 단계가 쉽지 않음을 우려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지수 유가들은 어떻게 나타났나요?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67포인트 좀 하락을 했는데 네. 일단 시장의 우려감들이 CPI에 대한 충격, PPI에 대한 충격들이 시장은 그렇게 크게 좀 충격으로 좀 반영되지 못한 측면들이 좀 있었다. 비교적 미국 증시도 굉장히 좀 견고하게 조정을 좀 받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유가가 7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다가 하루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다시금 2거래일째 재상승을 좀 했는데 현재 배럴당 78.4달러, 1.12포인트가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아직 배럴당 80달러를 좀 초과한 것은 아니지만 중동발 리스크에 관련된 이 영향들이 유가의 상승을 좀 더 견인하고 있는 흐름들은 좀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아직은 여기서 80달러에서 85달러 기조까지 좀 가지 않는다는 좀 전제라면 아직은 그렇게 걱정하거나 유가 기조 때문에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을 좀 가질 수 있는 구간은 좀 아니지만 그래도 주시는 좀 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금리에 취약한 종목들 위주로 하락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저희가 일단 세 종목을 특징적으로 한번 깊이 있게 파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AMAT입니다. 반도체는 부진했고 엔비디아는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호실적을 발표했던 장비 업체이기도 해죠. AMAT 급등하면서 출발을 해줬어요. 예, 6.3% 정도 상승을 좀 했는데 일단 시장이 2023년도에 대한 실적 기조가 아니라 2024년도에 대한 특히나 이 미국 반도체 장비주입니다. 이게 글로벌 고객사들의 공급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와 TSMC 같은 이 굵직한 대형 고객사들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1분기 실적 기조가 좀 어떻게 좀 작용할 것인가라는 기대치가 좀 있었지만 실적 부분에 대해서 매출이 1% 정도 감소 효과는 좀 있었는데 주당 순이익이 4.9% 정도 증가해주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좀 더 상회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주가의 어떤 상승 탄력으로 좀 작용을 했는데 여기서 좀 더해지는 포인트가 가이던스가 보수적이 아니라 오히려 올해 2분기 가이던스가 예상치보다 좀 더 상회하는 월가의 예상치를 좀 더 상회했다는 긍정적인 어떤 실적 기조 안에서의 기대감들 좀 수반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어요. 반면에 전체적인 지금 미국 안에서도 반도체 섹터 안에서에 대한 희비가 좀 달라지고 있는 측면 좀 있지만 AI 종목과 AI 칩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주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각각의 고유 실적 영향에 따라서 수급이 좀 더 달라지는 흐름들이 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섹터를 주도했던
SMCI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에 대한 웰스 파고에서 목표 주가를 지금보다 낮게 책정을 하면서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20%나 급락하는 현상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그래도 좀 탄탄하게 받쳐준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한 종목이 마이너스 20%나 이렇게 급락하게 되면은 다른 업종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우려감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엔비디아의 어떻게 보면 좀 데자뷰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얼굴 마담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제 파트너십이 좀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20% 정도 하락을 좀 했기 때문에 근본 엔비디아의 21일 날 실적 발표에도 이러한 어떤 충격이 나오는 것은 아닐까라는 우려감들이 좀 있지만 다만 주가의 상승 추이를 보면 엔비디아가 지난 1년간 작년에 올랐던 포인트가 240포인트, 슈퍼마이크로의 경우에는 841%, 거의 뭐 900%대까지 올랐어요. 올해만 해도 170%대까지 상승을 좀 해줬기 때문에 최근에 단기적인 상승폭을 우리가 좀 더 차지하더라도 근본 어떤 리포트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악의적인 어떤 리포트는 좀 아니었다. 다만 AI 칩에 관련된 기대감들을 주가에 모두 다 선반영했고 실적도 선반영했다라는 코멘트 하나가 하락의 영향으로 좀 작용했다라고 좀 보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차익 실현이 관련한 어떤 리포트 안에서 코멘트 안에서에 대한 어떤 차익 실현에 대한 어떤 욕구 또는 이 명분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다만 월가에서는 아직까지 잠재력이 충분하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더 있다. 그래서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이 공고하고 이에 관련된 이 데이터 센터형 매출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야 된다라는 코멘트들. 이 부분은 조정을 좀 받더라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 관점에서도 우리가 좀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제가 오히려 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는 저희 비만 치료제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라일리인데요. 그 주인공은 모건 스탠리에서 목표 주가를 $950까지 높여주면서 경쟁사인 노보노디스크와 함께 쭉 우상향해주고 있습니다. 네. 일라일리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비만 치료제 시장을 추산해 볼 때 당장의 기대감을 좀 수반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 제형제라는 것은 고도화가 됩니다. 우리가 1세대 약물이 삭센다. 이 부분은 하루에 한 번씩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좀 이 미세 마이크로 니들이라고 해서 주사가 아프진 않지만 굉장히 좀 기분 나쁘죠. 그런데 앞으로는 일단 적용이 간단하고 한 번 맞아도 한 달에 한 번 맞든가 2달에 한 번 맞든가 효능은 좀 비슷하면서 이런 제형제로서 기술 고도화가 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매일 맞던 게 일주일에 한 번으로 좀 줄어들었고 이게 장기 지속형 주사제로서 고도화가 좀 이루어진다면 몸 안에서에 대한 반응 효과가 조금 더 극대화시키면서 생산 수율들이 좀 더 늘어나는 구간이 온다면 비만 치료제는 제가 볼 때는 제약사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이윤을 창출하고 시가총액 안에서도 지금 모건 스탠리가 전망했던 시가총액 최소 1조 달러를 좀 전망한다라는 어떤 코멘트 이 부분은 저는 실현 가능한 얘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 메커니즘을 좀 봤을 때는 비만 치료제가 우리가 좀 쉽게 의약품을 만드는 것처럼 대량 양산은 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거든요. 이게 균배를 좀 배양시켜서 여기서 생산 수율을 좀 맞춰야 되는 이슈인데 이게 많은 인건비가 들어가고 많은 공장이 필요한다고 해서 많이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기술 고도화 관점에서 몸 안에서 오랜 기간 동안 효능을 좀 배가시킬 수 있는 기술이 나와야지만 오히려 수율도 증가될 수 있고 경쟁력도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 목표 제가 새해 이제 시작하면서 여쭤봤는데 다이어트다라고 네. 하셨었거든요.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 싹센다 바늘로 찔렀는데 무서워서 못 하셨다고요. 예, 저는 무서워서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바늘로 자기의 배를 찔러서 주사를 놓는다는 게 생각보다 무섭거든요. 그래서 저도 시도를 해보려고 했다가 사실 못했어요. 무서워서. 근데 이 주기를 오히려 늘려주는 제품들의 기업이나 아니면 패치형들은 그래서 더 전망이 밝지 않을까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대표님 생각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기술 고도화 부분은 우리가 주사 제형제가 아직까지는 체중의 감소 효과가 좀 가장 크기 때문에 주사 제형제로 좀 나왔는데 앞으로는 경구형 먹는 약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붙이는 어디 부위에 붙여서
작용하는 패치형이 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약물의 전달 시스템들이 좀 더 고도화가 된다는 측면인데 우리가 비단 뭐 비만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약물이 단순하게 먹어서 효능이 좀 더 좋은 약 있고 붙이거나 아니면 뭐 주사제로서 사용하는 뭐 아직까지 우리가 시판되고 있는 약물 중에서는 가장 빠른 전달체가 주사제형제죠. 네. 그런데 가장 우리가 편한 것은 먹는 경구용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만 치료제 안에서도 계속해서 좀 기술적인 어떤 이 고도화가 좀 진행되고 있다. 이 부분은 이 시장은 무한대로 커지고 있고 우리가 되게 아름답고 이쁘게 좀 늙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 안에서는 계속해서 기술 고도 관점에서 새로운 어떤 이 기업들이 이 시장을 좀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이 계속해서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나이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원 2% 감축 계획을 발표하면서 비용을 절감하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재고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할인 판매 중이라 당분간은 마진이 걱정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나이키인데요. 마이너스 2.4% 하락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우선 이게 3분기 기조 안에서 최근 뭐 6분기 연속 중국향 시장에서 매출 회복을 굉장히 좀 더디게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연속 20억 달러를 좀 더 매출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어떤 소식인데 그래서 이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지금 이 비용 절감을 하고 여기서 이윤 개선을 좀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여기서 사실은 우리가 좀 보여지는 부분들은 경기 침체에 관련된 영향도 충분히 좀 작용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 사실 뭐 내수 시장이라든지 뭐 이 국외 시장에서 관련된 의류 시장들, 그다음에 뭐 용품들이 굉장히 좀 더 판매율 좀 감소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비용 절감 안에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3년간 20억 달러에 대한 비용을 세이브하겠다는 어떤 전략을 좀 제시했기 때문에 여기서 비용단에서 비용을 좀 감소시키고 매출이 회복된 시점 안에서의 수익 개선 이 부분을 중요한 포인트로 우리가 좀 주시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줬던 이슈입니다. 전기차는 부진했고 테슬라는 이제 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 바이든 자동차 노조 표심 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섰기 때문이죠. 전기차 전환 시점을 유예할 가능성을 언급을 해주면서 올해는 전반적으로 전기차 좋지 않은 시기가 되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 노이즈 이슈 때문에 사실 2차 전지 섹터가 좀 조정을 좀 받았는데 관건에서 뭐 배출가스를 규제해서 2032년도까지 전체적으로 전기차의 공급량을 67% 수준까지 늘리겠다는 어떤 전략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지연시키겠다. 이 부분이 아직은 세부 지침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 가이드라인이 뭐 4월경에 공개가 될 수 있다는 어떤 내용들이 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 안에서는 사실상 뭐 유럽의 경우에 보조금도 줄이고 있고 폐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이 업황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컸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전기차의 전환이 조금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어떤 우려감들은 시장의 영향으로 충분히 좀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이해관계를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봤을 때는 이게 노조를 위한 표심용이 아니었나라는 어떤 코멘트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이 정책이 확정이 돼서 2032년도까지의 어떤 전환을 늦추고 뭐 2040년, 2050년도에 전환 시기를 간다? 저는 그렇게 이제 보지는 않고 있죠. 이 시기에 관련된 코멘트 부분에 대해서는 2030년까지 이 배출가스에 대한 규제 부분을 조금씩 완화는 좀 시키고 있지만 전기차 전환에 관련된 이 목표율 67%에 대한 어떤 이 목표율은 유지를 하겠다는 코멘트가 좀 있었기 때문에 4월에 세부 지침이 좀 나오기 전까지 우리가 먼저 겁먹을 좀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세부 지침이 어떻게 나오는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코스피 52주 신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코스피의 경우에는 오늘 일봉상 이 고가였고요. 지금 RSI 지표 최근에 이 과열 지표를 좀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보조 지표인데 RSI 지표가 70구간에 좀 접어들게 되면 과매수권 진입이라고 합니다. 지금 과매수권 진입 초기에 좀 진입을 했기 때문에 코스피가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갈 수 있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충분한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21일, 한국 시간은 22일 기점에서 뭐가 있죠? 1월 FOMC 의사록 공개가 있고 그렇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 증시의 흐름들이 저 PBR 관련주 수급 유입에 따라서 대형주가 굉장히 좀 좋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조정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는 이슈는 있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 이슈를 우리가 좀 판단해 봤을 때 다음 주 월요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관련된 세부 지침들이 좀 공개될 수 있는 모멘텀 이런 것들을 좀 더 주시해 본다면 코스피는 이번 주말까지는 그래도 비교적 견고한 흐름 안에서 추세를 좀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변수는 저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보다는 FOMC 의사록이라고 봐요. 왜죠? 왜냐면 상반기에 대한 금리 정책 기조가 3월은 아니었다. 그런데 5월도 아니었다. 그런데 6월도 아닐 것이다. 이런 어떤 코멘트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올해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물 건너간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하반기로서 이연될 수 있는 효과들 이 부분인데 어제 코멘트 안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또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 자, 이거는 조금 너무나 이 온도차가 좀 극명하게 좀 크지만 물론 금리 인상에 관련된 어떤 시그널을 저는 좀 믿지는 않겠지만 그만큼 시장에 대한 어디 이 판단 부분들이 매파적 기조가 더욱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다는 것은 좀 우려스럽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변곡점 엔비디아 그리고 FOMC 의사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모멘텀으로 가져가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저 PBR 관련주입니다. 저 PBR 날짜가 확정이 됐죠. 26일인데 보통 날짜가 나오면 이슈로 좀 소멸되곤 하는데 그 힘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 돈이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6일 이후까지도 저희가 보유를 해도 된다라는 관점이실까요? 언제까지 가져가도 될까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저 PBR 관련된 수급들 제가 1월 거의 말쯤에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그때 당시와 지금 당시의 수급 주체가 조금 더 같으냐 또는 달라진 것은 좀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요. 저 PBR이 한 배 미만인 종목들 안에서 성장,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좀 더 수반하거나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가의 상승 여력들이 좀 더 적었던 종목들. 보험주, 금융주들이 최근에 시세가 좀 굉장히 좀 강했었고 오늘은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줬던 업종이 유틸리티. 그렇죠. 굉장히 좀 무거웠던 업종이 오늘 10%대 상승을 좀 보여줬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저평가 매력도가 있어서 주가가 그동안 못 갔던 것들이 저 PBR이라는 관련 테마 때문에 주가가 오른 것이 아니라 시장이 그동안 너무나 테마성 수급이나 단기적인 어떤 수급에 의해서 지수가 좀 왜곡된 측면이 좀 있었는데 지금에서야 적정한 가치 반영을 통해서 지수가 점진적 우상향을 좀 할 수 있다면 가장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증시의 왜곡 현상들을 완화되거나 지금 정상화되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수급 안에서는 단순하게 PBR이 한 배 미만이라고 해서 기대감을 좀 수반한다. 이 부분보다는 실적에 대한 차별화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에 관련된 차별화 정책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자사주에 대한 보유량들을 굉장히 좀 많은 기업들이 향후에 자사주에 대한 소각에 관련된 정책들을 시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들을 좀 수반하면서 오늘도 뭐 LS라든가 롯데지주, 삼천리, 뭐 부국증권, 샘표, 광동제약들이 좀 해당이 좀 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단기적인 어떤 수급으로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PBR 안에서 관심 있게 보시는 쪽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저는 보험과 금융은 조금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우리가 보험과 금융은 뭘 많이 줬죠? 배당을 많이 줬습니다. 많이 이윤을 내서 배당을 주는데 앞으로 저금리 기조가 된다는 것은 예금과 대출의 이 차익, 예대 마진으로서 수익을 내고 있는 이 금융권 또는 이 보험업종들이 사실은 이 마진율이 좀 감소된다는 것은 배당이 감소될 수밖에 없다. 시가 배당률이 좀 더 낮아질 수 있고 배당 성향이 줄어들 수 있는 요인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저 PBR에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 좀 수반하고 있지만 지금부터 저는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업종은 지주사. 지주사 안에서도 최근에 사업 재편이 가시화됐는 부분들 현재 삼성물산의 경우에는 뭐 삼성 리스크에 관련된 부분들이 주가의 발목을 좀 잡았던 측면들도 좀 있었고 삼성물산 안에서 다양한 사업군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업 재편 내지는 뭐 분할에 관련된 이슈들 향후에 주주 환원 정책에 관련된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배당 성향의 확대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주시해 보면
지주사들이 오히려 이 저PBR 밸류업 이 프로그램 관련된 이슈 속에서 가장 큰 수혜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오늘 이제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관련 총선 공약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공개와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들어가야 할까요? 우선 이게 두 가지 측면들이 좀 있었어요. 네. 미국에서 현물 ETF에 대한 승인 기대감들, 제가 승인이 안 될 줄 알았다라고 좀 예전에 한번 전망을 했다가 엇나간 적이 좀 한번 있었는데 결국에선 미국에서는 승인이 좀 됐었고 국내에서는 굉장히 좀 보수적인 관점 안에서의 우리나라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ETF는 절대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했는데 지금 여권에서 그런 메시지가 좀 나왔다는 것입니다. 국내 가상화폐 ETF를 허용할 수 있다. 총선 공약용으로 이번 주 안에 이 세부 지침들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물 ETF에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에 이 금융투자 소비세, 금투세에 관련된 완화, 지금 뭐 2년간 가상화폐에 관련된 과세 부분을 2년간 유예하겠다고 좀 밝혔는데 이 부분을 폐지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메시지가 좀 나왔기 때문에 관련된 세부 지침이 관련 섹터에 단기적인 어떤 수급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반응이 좀 미흡했던 것 같은데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우선은 이게 단독 보도긴 했는데 지금 구체적인 어떤 일정과 구체적인 어떤 이 메시지가 처음에 보도가 좀 나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부분이 과연 진짜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좀 반신반의했던 어떤 측면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시간에서 소폭 이 가상화폐 관련주들의 어떤 수급들이 소폭 상승 흐름으로 좀 전환이 좀 됐기 때문에 관건에서는 이번 주 안에 뭐 여권에서 총선 공약에 관련된 세부 사항들이 좀 더 발표가 되는 그런 시점 안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한 구간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단순하게 ETF에 관련된 유입 기대감들이 최근에 가상화폐 종목들의 상승 추이를 좀 우리가 눈여겨봤을 때 지금 뭐 채굴량의 10배에 해당하는 이 ETF 자금이 미국에서 좀 유입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비트코인이 굉장히 좀 강한 상승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국내에서 가상화폐 관련주들의 낙수 효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집중적으로 보고 계시는 유망한 기업들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가상화폐 관련주 하니까 제일 먼저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게 STO도 있고요, 뭐 토큰도 있고, 그쵸. 그다음에 뭐 가장 많이 하는 게 가상화폐 거래소 지분 갖고 있는 회사. 그래서 업비트나 빗썸의 지분과 연동되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들이 굉장히 좀 좋았는데 이게 사실 뭐 과세 부분이 유예가 될 수 있고 비트코인 가격이 좀 올라가면 거래소에 대한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고 시장에 자금이 유입이 된다는 것은 수수료 매출이 증가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작용을 한 건데 저는 이런 모멘텀보다는 개별 모멘텀을 좀 보자라고 좀 판단해 봤어요. 같은 가상화폐 관련주 안에서도 특정하게 가상화폐에 관련된 어떤 이슈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이 회사가 지분을 투자했던 회사들, 뭐 토스라든가 뭐 야놀자, 상장에 관련된 어떤 모멘텀들을 중장기 관점에서 이 IPO 관련된 어떤 수급 기대감들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을 분산해서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최근에 비트코인 관련된 어떤 이 시세가 좀 상승했고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이 확대 이 부분은 두나무의 미국 상장 모멘텀이 아직은 유효하다는 관점에서 계속해서 수급이 좀 몰리고 있는 측면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관련 종목 안에서 하나투자증권을 좀 보고 있는데 최근에 뭐 우리기술투자가 대장주로서 역할을 좀 하고 있지만 하나투자증권이 최근에 어떤 실적 베이스를 좀 봤을 때 전체적인 어떤 실적 베이스를 봤을 때는 올해 영업이익률이 80%가 증가됐다. 이 부분은 굉장히 지금 저PBR 매력도 안에서의 배당 성향을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고 현재 두나무의 지분을 6.1% 보유하고 있고 토스 지분 9.2% 그리고 야놀자의 투자금이 전체 400억 원 규모가 있기 때문에 상장 모멘텀 안에서에 대한 이 밸류 평가가 좀 이루어진다면 현재보다 주가의 어떤 상승 여력은 좀 더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중으로요. 중국 LPR 금리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LPR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1년물보다는 5년물 인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그 내용인데 그러면서 뭐 춘절 관련 여행자 수, 소비의 금액
이런 데이터가 잘 나왔다라는 소식까지 겹쳐지게 되면서 이제는 불안정한 미국보다는 오히려 중국 쪽으로 이런 기대 요인들이 더 커지고 있다라는 소비 심리들이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대표님께서는 이쪽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중국 시장은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체크해야 된다. 되는 요소가 좀 있지 않을까. 어, 왜냐면 지금 제가 조금 이 단기간 아까 뭐 변곡점이라고 좀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단순하게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니까 주가 빠질 거야. 그래서 뭐 세론 효과 때문에 호재가 있어도 빠지고 오히려 악재가 있으면 더 빠지고 이런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최근에 국채금리에 대한 동향을 보면 오늘도 국채금리가 굉장히 가파르게 좀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10년물 국채가 4.3%대 진입을 좀 안 했지만 지금 단기 채권인 2년물 국채가 지금 4.6포인트까지 제가 좀 확인을 좀 했었는데 국채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중국에서 이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좀 하고 있지만 시장의 선행 지표는 미국 국채금리예요. 그리고 여기서 연동될 수 있는 뭐 위안화에 관련된 연동, 달러화에 관련된 연동성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보면 당장 중국에 대해서 열심히 경기 부양책에 관련된 노력들을 좀 하고 있지만 아직 시장에서의 반영 효과가 좀 미비하다는 점. 그래서 중국 시장을 좀 더 확인하기보다는 미국의 금리 정책 기조가 어떻게 좀 선회될 수 있고 국채 금리가 언제쯤 다시금 좀 안정화 단계에 좀 접어들 수 있는 구간으로 좀 들어올지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 질문 하나 가시기 전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들어오시기 전에 내일을 위한 2차 전지 관련 기업을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내일을 위해서보다 오늘 한번 미리 저희를 위해서 공개하고 가주시길 바랍니다. 2차 전지 섹터가 지금 오늘 뭐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네. 이슈, 노이즈 이슈가 좀 자리를 좀 잡았는데 다만 지금 뭐 테슬라발 영향도 있는데 전체적인 상황 안에서 2차 전지 섹터 안에서 오늘 전액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좀 강했습니다. 엔캠이 굉장히 좀 강했고 시간에서도 지금 솔브레인 홀딩스와 동아기업이 좀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2차 전지의 업황에 관련된 우려감, 전체적인 어떤 전기차 공급에 대한 둔화 우려감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전액 소재만 지금 신고가를 가느냐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어떤 수급 논리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사례를 본다면 지금 2차 전지의 경우에는 뭐 배출가스에 대한 규제 이슈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이 전환이 좀 더 늦어질 수 있다. 이 부분은 단순하게 정책 기조로 좀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미 시작이 됐던 인프라가 이미 구축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 흐르듯이 받아들이면 딱 좋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주가가 오히려 더 빠져준다면 셀사의 경우에는 저는 모아가는 전략 충분하다.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변영인 대표님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